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댓글에 형 1억 모았었던 비법, 왜냐면 지금은 없는 돈이니까 뭐 비법 좀 알려줘. 30살에 1억 넘게 잃을 돈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다. 뭐 이런 댓글들 달아주셔서 30살에 1억 모을 수 있었던 방법. 물론 지금은 투자로 다 날렸습니다. 어쨌든 뭐 아껴라 이런 뻔한 소리 말고 실제로 아끼긴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영상 짧으니까 좋아요, 댓글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일단 아껴라, 저축해라.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죠.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. 뭐 교과서 위주로 해라. 그럼 서울대 갈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라서 저는 제가 느꼈을 때 좀 어떤 절차를 밟아왔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월급은 일단 280만 원. 또 이거 보고 에이 월급이 높네. 뭐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중간에 또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죠. 자, 어쨌든 월급 280만 원을 받으면 저축액은 한 250만 원 정도 했고 나머지 생활비 25만 원으로 생활을 거의 했고요. 이제 예비용 현금은 따로 뭐 통장에 200만 원, 300만 원은 항상 유지를 해놨습니다. 이제 혹시 모를 때 좀 더 땡겨 쓰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제가 전세를 살았기 때문에 관리비 5만 원밖에 나가지 않았어요. 보증금은 감사하게도 이제 부모님이 해주셨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있어요. 하지만 본질적으로 돈을 어떻게 좀 굴려나가고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거 좀 봐주세요. 일단 제가 26살 2022년도에 취업을 해서 29, 29살 작년이죠. 2025년까지 해서의 서사를 좀 말씀드릴게요. 일단 이 저축액 250 기준으로는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고 그렇게 3년이면 9천만 원이니까 한 1억 정도 돼요. 사실. 근데 문제는 뭐냐?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. 이 멍청한 새끼가 사기를 당하다 보니 거의 한 4, 5천만 원을 이 중간에 날렸기 때문에 한 1년 반이란 시간을 이 250만 원으로 돈만 갚아 나갔어요.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1년 반 동안 1억을 모은 셈이죠.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? 제가 사기를 당하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다가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,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사이클 투자를 했죠. 제가 매수를 했을 때 뭐 27이든 8에 그때 갖고 있던 전재산이 한 3,400만 원 정도였는데 전재산을 진짜 다 넣었어요. 분할로 사면서. 그러면서 느꼈죠. 이거 25년 말 29살 때 한 하반기에 팔아야겠다. 그래서 실제로 2,500만 원 수익 보고 전량 매도했었습니다. 그리고 주식으로도 이더리움 2배나 뭐 이런 주식들을 스윙 투자를 했어요. 어느 날 차트를 보니 이제 이더리움이 막 엄청 바닥이더라고요. 그때 이더유라는 종목을 알게 돼서 사고 팔고 뭐 단타는 아니지만 사고 뭐 한 4, 5개월, 3, 4개월 뒤에 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뭐 몇 개 종목들을 해서 총 한 4,500 정도를 벌었었어요. 그래서 결국에 저는 실질적으로 1년 반 동안 원래 사기를 안 당했으면 3천만 원인데 1년에 그리고 3년이면 9천만 원인데 중간에 1년 반을 다 돈을 갚는 데 썼고 남은 돈과 월급으로 꾸준한 투자를 스윙 투자를 해서 이제 결국에는 3년에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달성을 하게 된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생활비는 야 25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? 뭐 이렇게 뻥 아니야? 할 수 있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그렇게 썼냐? 일단은 친구가 제가 또 사기를 당하다 보니 친구를 더 안 만나게 되고 오히려 좀 움츠려들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니까 여러분들 이게 좋은 삶이 아닙니다.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돼요. 우울증 걸립니다. 그리고 제가 원래 술을 안 좋아해요.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. 그래서 의미 없는 술자리보다는 그냥 만나서 밥 먹거나 카페 가거나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. 짤짤이 돈. 은근히 저희가 뭐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장에서 뭐 어떤 명목으로 나오는 10만 원, 20만 원, 그리고 뭐 복지로 나오는 조그만 뭐 어떤 포인트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해요. 그리고 커요, 이게 모이면. 저는 그런 것들을 다 현금화를 해서
어떻게든 현금화를 해서 통장에 박아놓고 나가는 돈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어요.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? 별도로 통장 관리를 꼭 해야 돼요. 이것도 많은 유튜버들이 어차피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로만 구분을 했거든요. 이거 뭐 통장 여러 개 쪼개고 하면은 뭐 어떻게 자산 관리가 뭐 더 세부적으로 이렇지 않아요. 결국에 필요한 대로만 하면 돼요. 일단 1번 월급이 들어오면 이 생활비 25만 원에 대한 거는 무조건 이쪽으로 입금을 시켜. 그리고 2번 이 예비용 현금은 제가 뭐 주말에 알바를 하든 용돈을 받든 뭐 어른들이 용돈을 주든 뭐 이런 것들 있죠. 이런 것들을 싹 다 이 짤짤이 돈들을 2번에다가 다 점점 꼬라 박았어요. 모아놨어요. 그리고 3번 이 투자용 통장이 좀 중요한 게 장기 투자랑 스윙 투자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돼요. 사실 단순히 장기 투자라고만 하면 저축액으로밖에 못해요. 저축액과 뭐 배달부업 뭐 이런 것들로 모아나가야 뭐 1억을 금방 만들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. 어쨌든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 25만 원 1번 통장 넣고 250만 원은 뭐 이 중에서 일부 내가 스윙 투자할 거 50만 원 또는 100만 원 넣고 나머지 다 2번 예비용 현금에 넣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생활비 통장을 쓰다 보면 부족할 때가 무조건 있어요. 저도 그랬고. 어떻게 하냐면 5만 원, 3만 원 남았어. 그러면 여기서 찔끔찔끔만 내가 필요한 정도만 인출해요. 그러면 양심이 존나 찔리고 죄책감이 들어서 필요한 것만 쓰게 돼요. 그리고 다음 월급까지 기다리게 되고. 아, 그리고 보험료나 뭐 휴대폰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 초년생 때니까 제가 부모님이 그동안은 이제 내주셨어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비용들도 나가서 저축액이 현저히 적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용 현금들을 매도할 수 있는 현금들을 좀 넣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장기 투자 말고. 그래야 이제 1억을 사회 초년생 때 모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냐? 저축은 필수예요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짤짤이 돈 나가고 친구 만나고 뭐 그냥 심심해서 술 먹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친구 만나는 거 물론 좋은데 한번 만나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술도 막 계속 먹고 이런 게 은근히 돈이 많이 나가고 뭐 복지 포인트라든지 회사에서 조금씩 주는 명목으로 그런 돈들 싹 다 현금화를 해서 예비용 통장에 넣어야 돼요. 자, 그리고 투자는 필수와 매도는 필수다. 만약에 내가 40살, 50살까지 나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할 거다. 그러면 그 장투용만 넣고 뭐 그렇게 그냥 지내셔야 되죠.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스윙 투자가 필요해요. 그러려면 뭐 하냐? 레버리지 사지 마시고 좀 안전한 개별주도 괜찮아요. 많이 떨어져 있고 경제 상황상 지금 저점이다 하는 구간에서 적립으로 분할 매수하다가 어느 정도의 반등이 와서 10% 20%대 뭐 이럴 때 팔아도 되고 그런 식의 투자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건 물론 그 투자에 대한 공부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. 자, 어쨌든 저의 오늘 이야기를 좀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? 부업을 하고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돼요. 알바를 뛰든 노가다를 하러 뛰러 가든 쉴 때. 그리고 은근히 짤짤이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. 이게 뭐 어떤 명목이든 용돈이든 그런 것들을 소중히 좀 해야 되고 통장 관리를 해가면서 그리고 스윙 투자, 매도를 할 수 있는 투자를 해가면서 해야 달성하기가 제일 쉽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뭐 월급이 어쨌든 높다, 뭐 친구가 없어서 너는 된 거지, 난 친구가 많다 이런 걸 막 다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1억은커녕 아무것도 못해요.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였고요. 어쨌든 좋아요, 뭐 구독,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또 보고 싶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해명, 소명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